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 해체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에너지 회사인 엑손 모빌사가 러시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승전, 그러니까 항일 투쟁은 국민당의 업적이지 중국 공산당하고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의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참으로 완전히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IMF 위기를 지금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딥스테이트가 지금 해체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농업국가로 지금 돌리는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중국행 돈줄을 모두 자르고 있고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침공하는 것도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에너지, 기름, 가스 뭐 그런 거 차단하는 목적이 큽니다. 예. 그리고 MBC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미국의 전 하원 의장 깅리치 의원을 극우 음모론자라고 공격하는 방송을 9시 메인 뉴스에 걸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이 MBC 방송 특파원 퇴출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우파들이 야 저거 중국 공산당 방송이라고 저거 없애버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MBC가 뭐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십시오. MBC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을 사냥 시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국정원, 대법원, 검찰, 경찰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가 구글 코리아가 반중 친미 채널을 탄압하고 있다. 조사에 착수하라. 이런 메시지를 플랫폼 X에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지금 확실하게 보수, 친미, 반중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의 목줄을 조이는 이 올가미가 점점 조여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대리 투표를 하고 수감자에게 네가 이거 투표한 거야. 투표했다고 서명하라고 강요를 한 사건이 폭로가 터졌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공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렸고 친중 이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퍼뜨렸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반중 운동하면은 뭐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7, 8년 동안.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서울의 북한의 날씨 그리고 서울 소식, 성경 말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묶어가지고 단파 라디오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출하고 있고 지나간 방송은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나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방송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 좀 사주십시오.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돼 있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 투자를 하고 그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빼오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입금하시고요. 010-2609-2023으로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5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10원도 안 나왔는데 이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한 달에 주파수가 한 200만원 깨지는데 7년 동안 제가 마이너스 통장 끌고가지고 겨우 버텼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 북한 무너뜨리는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작은 정성이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2022년에 갑작스럽게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에 러시아 투자를 위해서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이 이제 중국 죽이기에 합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와이타임즈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의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일 전쟁은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 주축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제 반중으로 돌아서는 거죠. 은근히 반중하는 거죠. 은근히. 자, 그리고 IMF가 복지 천국 프랑스 IMF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스보다 나쁘다, 뭐 그래요. 그리고 영국이 1976년 IMF 하고 지금 비슷하다 상황이, 뭐 영국도 IMF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분기 국가 부채가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상당히 공교로운 게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를 프랑스, 영국, 독일이 거부했죠. 그런데 바로 이 나라들이 IMF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식될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돈을 너무 많이 퍼줬고요. 자국 방어용 무기도 없고 무기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면요, 경제가 파산합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을 5%까지 GDP 대비 5%까지 증액하면 한 100조, 110조 정도 될 건데, 매년 110조를 투자해가지고 노무기 체계를 싸그리 다 갈라버리고, 그 노무기들은 이제 뭐 전 세계에다가 그냥 이제 헐값에, 고철값에 그냥 넘기는 거죠. 그냥, 한국산 무기에 그런 이 시장을 그냥 뭐 이렇게 넓힌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뿌리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을 하면은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은 무기 수출이 잘 되고 또 부품 수출이 잘 되고 하니까 돈을 버는데, 또 방산이 나가면은 50년간 따박따박 떼대면 부품이 수출되고 이제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추가 매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100조 원, 누적 수출이 100조 원이 넘었는데 10년 안에 1000조가 될 거고요. 1000조가 되면 50년 동안에 5배 같으면은 적어도 5000조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많으면은 1경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이 나가면은 원전도 나가고 고속철도, 뭐 지하철, 건설, 뭐 공산품, 문화관광 상품이 줄줄이 나가니까 한국은 GDP 대비 5%까지 지금 국방비를 올려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유럽은 그렇게 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앞으로 한국에 무기 사다 써야 되고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도 뭐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유럽 전역이 지금 완전히 오늘내일 합니다. 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럽은 중국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가 붕괴되자 중국과 함께 경제가 몰락 중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이 자금과 무기 퍼준 것도 있고, 뭐 유럽 전역이 이 상태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면 파산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유럽은 끝났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사기다, 오바마 환경정책을 16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자동차, 트럭, 배출 규제 전면 해제했고요. 역사상 최대 규제 철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점점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하고 태양광은 사기다, 뭐 친환경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산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장비의 미국 수출도 아예 원천 차단되는 거고 해외 수출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미국이 야 너가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열 장비 이런 거 사면은 너 관세 폭탄 때린다, 뭐 계속 겁주고 하니까 뭐 안 사겠죠.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차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은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유럽 전체가 초토화됐는데 왜 여기를 미국이 장난질 쳐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리냐면,
계속 얘들이 뭐 친환경 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깔고 해상풍력 뭐 갖다 깔고 뭐 그 짓 하니까, 와, 이 새끼들이 중국으로 자꾸 돈을 주네?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자금줄을 쪼은 겁니다. 그래서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중국 내 반도체, 배터리, 타이어, 태양광, 풍력 장비 등 연간 산업이 줄도산하게 되고요. 뭐,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 퍼져 죽고, 뭐, 그래, 다 뒤지는 겁니다. 자, 미국이 삼성하고 SK한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는 끈끈이 허가받으라 했는데,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철수 반도체 공장 중국에서 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의 앞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거고요. 전자산업이 줄도산 될 겁니다. 중국군 첨단 무기 개발 및 성능 개량이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공장들도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반도체 공장도 이제 고장이 나면은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뭐 그냥 셧다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2, 3년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저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국을 그냥 씨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배터리 이런 거에도 58.4%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저 중국 업체가 퇴출되면 그 시장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먹을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자금줄 차단하는 산업 작업이고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이 미사일 1200발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정리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하지만은,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초토화되면요, 중국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됩니다. 이미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파괴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란도 줄어들어, 베네수엘라에서 차단돼.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점점 모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전쟁 90일 더 휴전한다. 90일 더 보자. 그랬고, 러시아 원유를 사면은 100% 관세하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사면은 관세 폭탄 맞겠죠. 그러니까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이미 뭐 마약 관세, 상호 관세 등 40% 이상의 관세가 붙었고요. 개별 관세 및 보이지 않는 수입 장벽 등으로 하면은 중국 물건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물건이 한국이나 동남아로 가가지고 포대가리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지금 원천 차단되니까 중국이 이제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산 조선소,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게 입항료를 뭐 한 20억씩 받겠다, 뭐 이렇게 법을 만들었고, 올 10월 달부터 이제 법이 발효가 되니까 세계 점유율이 중국 조선소가 75%에서 52%로 떨어졌는데, 현재 건조 중인 물량이 소진되는 2027년 이후가 되면 중국 조선소는 줄부도가 될 걸로 뭐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에 나온 이야기고요.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 지금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중국 전역에서 홍수, 우박, 강풍 등 자연재해로 중국 전역이 2m 이상 물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 건물, 뭐 이제 아파트, 뭐 저기 도로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로 붕괴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들이 줄부도 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고,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전염병 창궐 등으로 올 연말에 수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9억 명 이하로 인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제 한 5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경 TV에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노린 것은 이번에 한미 실무회담 한 거는 관세가 아니라 이재명 퇴진이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MBC 뉴스가 9시 뉴스에 깅리치 미 공화당 전 하원 의장,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승입니다.
이분을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로 비난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해외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을 했는데, 이미 네티즌들이 그거를 다 모스탄 대사, 타로아 박사, 고든창 변호사, CIA 신고센터 등에 이미 엄청나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녹화해가지고 자기 채널에 올려놓고 그냥 해외로 쏘면 되는데, 한국에는 CIA가 없고 한국에는 미 8군에서 모니터링 안 합니까? 다 하는데.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깅리치 의원이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문을 했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한 2주 정도 지켜보겠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급습했다. 등등. 이재명 정권을 내란 쿠데타 정권이라고 돌려서 까니까는 바로 MBC가 그렇게 보복을 방송했는데, 미국의 우파들이 중국 공산당 방송이다, MBC를 폐쇄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조치가 일어나냐면요, 유학생은 4년 안에 졸업 못하면 추방이고요, 언론인 비자는 240일, 8개월이죠, 언론인 중국인은 90일, 3개월, 반미 친중 성향의 언론사는 입국 거부, 지금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파원으로 나와가지고 최소한 1년은 있어야지 질의도 익히고 취재가 되는데, 8개월 만에 야 비자 만료됐다 나가라 하면요, 이 취재가 안 됩니다. 중국인은 3개월 취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다 거짓말 가짜뉴스 쓸 거니까 다 나가 이 새끼들아, 지금 그거거든요. MBC는 미국의 특파원 파견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미 친중 성향의 언론사는 미국의 입국을 거부시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의 MBC, YTN, 연합뉴스 등은 미국의 특파원을 파견 못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특파원이 못 나가게 되면은 언론사의 지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MBC나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채널들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모든 투표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선거제도 또 흔들기 기사를 이따위로 제목을 뽑았어요. 트럼프가 모든 투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 중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신분증 보여달라 하는 거 한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선거제도 흔들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국 언론사 기사를 무조건 믿으시면요, 여러분이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든창이요, 지금 계속 이재명이 없애라, 이재명이 잡아가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든창 변호사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벽화를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자기 플랫폼 X에다 이렇게 썼어요. 유튜브 코리아가 보수 반중공 친미 성향의 채널들을 검열하고 압력을 가해왔다는 보도가 여러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들은 유튜브 코리아가 수익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조회수를 조작하고 친미 성향 채널에는 광고를 차단하면서 반미 성향 채널에는 광고를 유포해왔다고 보고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쫙 조사가 들어가겠죠. 구글 코리아. 자, 그리고 지금 MBC가 2018년에 평창 올림픽 기념 콘서트 촬영차 평양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방송 차량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우파들, 야, MBC가 중국 공산당 방송 같아. 저거 폐쇄하라 계속 이래 나오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거 자기들 아마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방송 장비가 왜 저기 올라갔다 놔두고 오면 안 되냐면요. 방송 장비는 이제 위성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 방송 차량은 이동식 미사일 컨트롤 박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략물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첨단, 산업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 등등. 그런 것들이 미사일 부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북한에 놔두고 왔다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때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MBC가 까불면은 이재명을 바로 조질 수도 있고 MBC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깝치면 안 돼요. 얘들 너무 설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뭐 폐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인데 왜 친중 반미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반미 정서를 유포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고전창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조사가 들어가고 시정 조치가 이제 들어갈 걸로 그래 보입니다. 미국의 유력인사들이 미국 내 유명 매체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는 칼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쓰고 있고, 고든창 변호사는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존 밀스 대령 얼마 전에 국무부 부차관보로 들어갔는데 이 찢어진 태극기를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미지고요. 그런 의미고요. 지금 백악관 신앙사무국 목사님들이 이재명 정권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인데, 여기 빨간 원 보이시죠? 흰옷 입은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자주 특강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사무국에서 이게 상당히 베테랑의 고참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기 압수수색 했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 안 했겠습니까? 저 사탄의 자식 마귀 새끼들이 쳐들어왔다고. 그걸 안 했겠을까요? 그럼 이 목사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한국에 이재명이가 그 사탄의 자식이래, 교회를 다 급습을 해, 그거 어떻게 그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오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야, 한국에서 교회를 지금 급습을 하고 우리나라 미군 기지, 우리 기지를 뭐 이렇게 급습을 하고 하는데, 야,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 그리고 뭐 혁명이 벌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반란 쿠데타 세력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교회 세력들이 이재명 봐주면 안 된다, 저거 마귀 새끼라고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야기를,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위성락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스미스, 잭 스미스를 한국이 수입해갔나, 그 이야기를 했죠. 특검이 미군 기지를 급습을 하고 교회를 급습을 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을 줬다, 파악 후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고든창 변호사가, 야, 위성락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과 혁명 발언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적하고 싶다면 이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꾸려 시도하며 숙청을 시작하고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위성락 국장은 이재명을 체포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러냐면 겁에 질려가지고요. 위성락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겁에 질린 거예요. 자신들이 포위되었고 살 길이 없고 미국의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온다는 거를 느껴지니까 겁에 질려서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자, 민경욱 의원이 이런 글을 썼네요. 북한 중국계로 의심되는 해커 조직이 한국의 주요 기관을 겨냥하면서 한겨레 신문 서버를 경유주로 삼아가지고 한국의 정부기관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를 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현대 전 한겨레 신문 사장이 별세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커들이 한겨레 신문 서버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한국의 정부 공공기관을 해킹을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겨레 전 사장이 갑자기 죽었다, 제주도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근데 이분이 서울대 시절에는 학생 운동권이었다. 그러니까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시기가 교묘하니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묘해서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거는 위헌이다 하고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일반인이 제기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이거를
인터넷판 일면 메인 상단에다 이걸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재명을 버렸다는 신호가 오니까 대법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밝혔고요. 조선일보가 일반인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을 기사화하면서 온라인판 메인 상단에 걸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요. 국정원 감사를 하는데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고 이 사실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되면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쌍방울이 세컨더리 포크 제재를 막고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논란이 커지면 지금 대북제재 위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민주당 박선원이가 이런 거를 공개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검찰에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이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의 목줄을 지금 쪼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박선원이나 무슨 국정원의 그 간부들한테 야, 너 새끼들 다 미국에 있지, 뭐 그냥 다 어떻게 네바다 사막에 파묻어 줄까,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냥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CIA는요 그런 짓 잘합니다. 말 안 들으면은 그 자식들 그 창녀촌에 팔아버리든지 호빠에 팔아가지고 똥구녕이 허벌창 나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갑자기 태세 전환하고 있고 검찰 국정원 특히 민주당의 이 박선원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이재명이 모가지 치는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친민주당 반미주의자 싸이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이끌어내 조사를 하였다고 친정부 매체인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뭐로 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래 보시면 되고요. 경향신문이 이게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2025년 9월 2일인데 뜬금없이 단독으로 가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행방 불명자로 인정돼 억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었다고 단독으로 경향신문 좌파 매체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하는 거지. 좌파들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어이 야 똑바로 이거 읽어 이 새끼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좌파들이 돌변해가지고 5.18도 까기 시작하고 5.18 가짜 유공자를 수면 위로 들어올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문제도 다시 끌어올리고 지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댐에서 뚝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툭툭툭 터져가지고 물이 질질질 새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천경찰서 8월 28일 기사인데요. 대선 중복투표 시도 이거는 선관위 실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충분히 지금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루스 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구치소 강제로 투표 서명 참정권 짓밟힌 여인의 절규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2020년에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가 이제 여성인데 교도소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도관이 와가지고 대리 투표를 하고 야 이거 네가 투표했다고 서명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이거는 2020년에 황영철 자유민주주의 연합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겁에 질렸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심경 변화가 나와가지고 좀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최근에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자필 2020년에 겪은 일을 2025년 8월 16일 날 작성한 제보자 친필 편지 해가지고 언론사에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왼쪽에는 제보자가 직접 쓴 손편지고요. 오른쪽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게 타이핑을 쳤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닌다. 내 목표를 위해 살고 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내렸다. 청춘은 지나간 지 오래다. 가끔씩 뒤를 돌아본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반문한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다. 이제는 인간들 그러니 한다. 사는 게 힘들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그래서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모처럼 오래전 일을 생각하던 중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서 편을 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내용을 시작하겠다. 난 2025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지금 2020년 4월 달에 있고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 그 기간에 나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어떤 사건에 모함을 당해 걸려들었다. 노조 출신 흔히 말하는 골수분자 그런 인간이었다. 선거일은 그해 4월 15일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노조 출신 골수분자 그런 나쁜 놈들이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2020년 4월 15일 선거 때 그때 기억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는 3월 중하순경 처음 본 교도관이 무언가 서류를 들고 방문을 열었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왜 왔나 싶었다. 인쇄된 종이에 내 수임 번호와 방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고 서명란이 있었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여기에 서명하고 투표를 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싫다고 하였다. 태어나서 구치소라는 곳에 처음 들어봤지만 이건 아니었다. 이런 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당당히 말했다. 항의도 했고 보석 심리도 했고 석방 지휘서가 판사 책상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지연되었다. 그러나 선거 전에 나갈 거다. 그럼 이 서명받은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마자 교도관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돌려줄 테니 찢어버리고 나가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미리 투표했다고 다 이게 받아 놓는 거죠. 투표날 이 교도소에 없을 사람한테도 그래 받아놓고 그럼 니 먼저 나가면 그 찢어버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다. 순간 나는 생각했다. 설마 이것 때문에 나를 내보내지 않았던 건가 불안했다. 정말 무서웠다. 서명 안 하면 설마 안 내보내 주는 건가 섬뜩했다. 현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선거를 볼모로 구속한 자들이 무서워졌다. 또다시 교도관이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서명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냥 포기하고 서명했다. 내 참정권 그리고 내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권력자들이 한 인간인 나를 표로만 생각하는 현장, 저들의 행동이 무서웠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랬나? 참으로 답답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참담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불응하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투표를 했다고 서명을 했을 뿐이다. 누가 이런 무모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 자들은 악마다. 그 자체다. 경기도 화성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이 있음. 조정진 대표 기자가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2020년이면 문재인 때 아닙니까? 참 이게 부정선거를 빨리 좀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저희 집에서 한 20분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지금 한 2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조만간에 빨리 사라지게 해주라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힘이 드는데 여러분 아무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저런 악한 것들이 지금 다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저 기사는요,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저기 많이 좀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카드로 사시려면 교보문고나 쿠팡 가시면은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미교포인 저자 우리 안재철 대표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20년 동안 다니시면서 20억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인 사제를 털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을 했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올칼라화 시켜가지고 사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요. 이 책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도와줘가지고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책의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포항제일교회가 항공 폭격으로 초토화됐는데 포항 제일교회만 멀쩡히 살아있는 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엉망진창된 거는 6.25 전쟁 그 역사적 교훈을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끝나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